춘내 이화백이요. 하지 수협청이라. 추량 한국발이요. 동안 백설레라. 이거는 또 그 안에 변화가 있는데 춘하 추동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춘하 추동의 대표적인 물상을 들어서 읊은 노래가 되겠어요. 춘래 이화백 봄이 오니 백꽃이 하였다. 물론 봄을 미리 먼저 알리는 꽃으로 매화도 잘 등장을 해요. 매화도 단골로 봄 손님으로 나오는 거고, 백꽃도 그에 못지않게 백꽃도 많이 노래가 되고 있죠. 하얘니까 백색을 쓴 거고, 봄이 오니 백꽃이 하얗고, 여름이 이르니 여름이 오다. 또 역시 앞에 레자 썼으니까 뒤에는 지자. 수엽청. 여름에는 그 봄에 나온 것이 이제 꽃은 지고 이파리가 턱 무성하게 돼가지고 그 나뭇잎이 푸르게 되는 게 여름에 또 그 자연이죠. 추량 황국발. 량자는 서늘할 량자.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제 여름에 그 더운 기운이 물러가게 되지요. 가을이 서늘하니 그런 그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그때에 나오는 꽃은 또 국화. 그래서 가을에는 국화, 달 이런 노래가 또 많아요. 황국발, 꽃이 활짝 피는 거고, 동한 백설레. 겨울이 되면은 또 뭐니 해도 눈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백설이 내려온다. 그래서 올레자를 썼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유치원생도 뭐 한 3살, 4살 유치원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한테는 아주 일상적인 거를 늘 이렇게 강조하고 외우고 반복시키고 그러죠. 그런 게 토대가 돼서 이제 더 지각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춘하 추동. 아주 가장 기본적인 춘하 추동의 변화, 또 많이 쓰는 기본적인 이런 물상, 이런 거를 제시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연도 익히고. 그 다음에는 1월 천년경이요. 강산 만고병이라. 동서 1월문이요. 남북 홍한노라. 1월 천년경, 강산 만고병. 글자들은 어렵지는 않아요. 1월 천년경 할 때의 경은 거울경인데, 거울은 내가 거울을 보고 거기 안에 내 모습을 봐서 내가 여기 뭐 묻었다 이런 거를 고치고 그런 반성의 물건이 되는 것이 거울이에요. 또 근데 거울은 비추죠. 그래서 거울 쪽에서 보면 거울이 다른 거를 비춰주는 거고, 내가 보면 내가 거기에 비춰지는 거고, 그래서 공이 상대적으로 다 쓰는 게 비추다 해갖고 비추다, 비취다 해서 전부 다 거울은 그런 대상으로 써요. 비추는 거, 또 반짝거리는 거, 빛나는 거, 그런 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또 비유하기에 좋은 물건이 거울인 거죠. 해와 달은 뭐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시간상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100년만 있고 200년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제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늘상 이런 의미가 천년이에요. 천년 만년. 그거는 999 다음에 천 있는 그런 천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이든지 만이든지 이런 숫자는 전부 다 영원히 오래오래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해와 달은 천년의 거울이다. 강산 만고병, 병자가 병풍 병자인데 명사로 하면 병풍이에요. 병풍은 이렇게 쳐놓는 거죠. 그래서 뒤가 안 보여요. 막아놓는 거죠. 동사로 하면 막을 병, 막다. 병적군, 그러면 적군을 막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병제사, 제나라 군대를 막다 이렇게 쓰는 게 병자예요. 막을 병자. 그리고 명사로 하면 그런 기구가 병풍이니까 병풍 이렇게 쓰는 글자가 병이에요. 강과 산은
한 곳에서 그게 우뚝 있기 때문에, 강산은 우뚝 있기 때문에 만고, 앞에 천년 썼듯이 이것도 언제나 있는 그런 병풍이다. 강산은 이렇게 비유를 해놨죠. 동서 일월문이요 남북 홍한노라.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것이 해와 달이죠.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문이니까 동서는, 동서의 그 길은 바로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남북은, 남쪽과 북쪽은, 이것은 홍한, 이래서 하나는 큰 기러기, 하나는 작은 기러기, 기러기인데 기러기는 철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가늠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 북쪽의 그 길은 바로 기러기가 다니는 길이다. 그렇게 일상적인 일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19절로 제시하면서 철새가 이런 것, 또 해와 달은 이렇게 떴다 지는 것,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지각을 열어주는 구실을 하겠죠. 또 이제 추나 추동 나왔는데, 요거는 수모자가 다섯자에서 요 오원시는 바로 도연명의 사시사철하는 사시예요. 보면은 춘수 만사택이요 하운 다기봉이라 추월 양명휘요 동영 수고송이라. 본물이 사택, 한문에서 넉사자 나오면 동서남북 사방의 사자로다가 많이 써요. 사자가 나오면. 본물은 사방 못, 여기저기에 있는 못,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 그런 못에 가득하다. 그 못이 있으면 당연히 물이 있는 건데 유독 지금 추나 추동의 대표적인 그런 경물을 읊으면서 물을 말했어요. 그것은 겨울에는 얼어 있으니까 물의 그런 움직임을 못 보죠. 그러다가 날이 풀리니까 물이 움직여지고 물이 보여요. 그래서 물이 특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단하게 얼었던, 꽁꽁 얼었던 물이 풀리는 것이 봄의 따사로운 기운을 받고, 그래서 늘상 있는 물이지만 더욱 특징이 되는 거죠. 얼었던 것이 풀렸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얼어 있었던 못은 별로 그게 물이 있는 것 같은 기분도 안 들었는데 녹아가지고 풀어지니까 그 못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춘수 만사태. 그래서 가득 찰 만을 쓴 거죠. 봄물이 사방 못에 가득하다. 하운 다기봉. 또 구름 그러면 여름의 특징으로다가 써요. 구름 그러면. 구름 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구름이 몰고 오는 비. 그래서 구름이 맑은 날에도 아주 구름이 그렇게 멋들어진 자기 모습을, 이런저런 모습을 또 형용을 해놓고, 그래서 여름에 구름을 읊었어요. 여름 구름은 다 기봉, 다 뭐뭐가 많다, 기한 봉우리가 많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산 봉우리에다가 비유를 한 거지요. 구름은 하늘에 있고 높이 있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마치 이런저런 모양의 봉우리인 것처럼. 추월 양명휘, 역시 가을 그러면은 또 국화라고 했고, 여기서는 또 달, 국화나 달은 가을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물상이에요. 가을 달은 양명휘, 양은 드날리다, 밝은 빛을 드날린다. 동영 수고성, 겨울에는 다 이제 그 서리가 내려서 죽고 그래서 물상이 없을 것 같은데 유독 눈에 띄는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나무를 잘 읊죠. 만물이 다 시든 뒤에 또 푸름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소나무. 그래서 다 팔았을 때, 여름에는 아까 초목이 다 푸르다 그랬죠? 다 팔았을 때는 다 파라니까 소나무의 그 진가가 안 드러나요. 진면목을 몰라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 바람에 서리에 죽고
소나무만이 있으니까 더욱 그 소나무의 푸름이 돋보이는 거죠. 그것이 충신이고 그것이 절개고 그렇게 비유를 해요. 소나무는. 동령 수고송, 수는 빼어나다. 고송할 때에 외로울 고자인데, 외로울 고자로 외롭다라는 것은 숫자로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 둘 이상이면 외롭지 않겠죠. 그쵸? 하나니까 외로운 거죠. 그래서 고주, 배주자 쳤어. 그러면 배 한 척 가는 게 고주예요. 외로운 배이자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외로울 고자는 숫자로 보면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라는 것은 다른 거는 없는데 그거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시들고 다른 건 다 누렇게 입지고 그랬는데 소나무 하나만 있는 거. 그래서 그것만 우뚝 있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외로울 고자. 1월 농중조요. 건곤 수상평이라. 백운 산상계요. 명월 수중주라. 네. 요 1월 농중조 건곤 수상평 이것은 본래 이렇게 5원이 아니라 7원시로 되어 있는 두보시에서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필요로 하고 또 7자를 요것만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5원으로다가 또 변형을 시킨 거죠. 1월 농중조. 농은 용용이 밑에 있고 위에 대죽이 있죠. 대나무 죽자가 이렇게 있는 그 글자들은 대나무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질이 대나무가 된 것들이 많아요. 대나무로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음은 용이니까 유사음치에서 롱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세장롱, 세장농자. 세장 속에 새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는 더 큰 범위가 세장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일정하게 해가 떴다, 졌다. 달도 떴다, 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공간으로 봐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똑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건곤 수상평. 하늘 건자, 땅 곤자 그러는데, 이런 하늘, 땅, 이렇게 크면 무척 큰 거지만, 실상 더 큰 눈으로다가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한번 지구본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대륙이 이렇게 있는 게 대륙이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큰 물 위에 마치 그 부평초 같은 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놓고 보면 내가 오늘 어떤 일에 대해서 속상하거나 그렇게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건곤도 부평초와 같은 거고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와 같은 거고 해 달도 세장 속의 새와 같은 건데 하물며 거기에 내가 점으로 하나도 표현이 못 되는 나 미미한 존재가 뭐 또 더군다나 오늘 그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범하게 인생을 더욱 큰 원대한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매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매이지 않는 그 호탕한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1월 농중조, 건곤 수상평, 백운 산상계요, 명월 수중주라. 흰 구름은 산 위에 일산이다. 요 개자는 문장에서는 대개개자 이렇게도 쓰는 글자인데 명사로는 이게 일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산은 산은 우산, 양산, 비 올 때 쓰면 우산, 햇볕이 따가워서 쓰면 양산. 그런데 양산은 지금 말이고 옛날에는 해일자 써서 일산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죠? 근데 구름이 산 위에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양산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일산이다. 아이들이 보고, 시인이 보고, 마치 산 위에 이렇게 구름이 얹혀져 있는 게 우산 쓰고 있는 것 같아, 양산 쓰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흰 구름은 산 위에 일산이다.
흰 구름이 산 위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명월은 밝은 달은 물 속의 구슬. 달이 호수에 비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잔잔한 호수 위에 보름달이 딱 거기에 마치 동그란 금처럼 딱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의 진주다. 달은 낮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해가 워낙 밝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낮에는 볼 수가 없는데 달 나오면 일단 시간적으로는 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중 이러니까 거기에 비친 거죠. 비춘 거죠. 그래서 밝은 달은 물 속의 구슬이다. 그 다음에 월위 우주촉이요. 풍작 산하고라. 월위 무병선이요. 성작 절영주라. 네. 지금 이런 1월 성신 이런 물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월위 해는 뭐뭐뭐뭐이다. 해는 뭐뭐가 되다. 이렇게 될 거예요. 월위 우주촉 우주의 촛불이다. 촛불이 되다. 너무 좀 말이 좋진 않아요. 듣기가 촛불이다. 달은 우주의 촛불이다. 초는 밝혀주는 거니까. 그쵸? 그거 밝혀주는 거니까. 깜깜한데 달이 나옴으로 해서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주의 촛불은 달. 풍작 산하고 바람은 산하의 고가 된다. 하다 위자를 되다 위자 이렇게 했죠? 그거 마찬가지로 요 지을 작자도 되다 작자 뭐뭐이다 이럴 수 있어요. 똑같은 글자수를 피하죠. 같이 안 써요. 앞에 위자 쓰고 뒤에 작자 쓰고 기능은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뭐뭐뭐뭐이다 이러면 돼요. 산하의 북이다. 북은 무엇이 닿아가지고 소리가 나죠? 바람도 나무에 닿아서 소리를 내고 어디에 닿아서 소리를 내고 소리가 있어야지 바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산하의 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월위 무병선. 달은 또 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병선. 자루가 없는 부채이다. 자루병자. 자루가 없는 부채이다. 칼자루, 부채자루 해갖고 이 부채는 이런 부채가 되겠죠. 이렇게 자루가 있는 요 손잡이가 자루니까 그쵸? 이게 없는 부채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인가 보죠? 뭐 이렇게 된 거죠. 자루가 없는 부채니까 보름달인가 보죠. 그래서 달은 손잡이 없는 손자루 없는 부채이다. 성작 절영주. 별은 절영. 끈이 끊어진 끈영자. 끈이 끊어진 구슬이다. 별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맑은 날 잘 보이는 곳에서 별을 보면 그거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확 풀어져 있죠. 그게 마치 이 진주 목걸이 보면 한 줄에 깨어져 있으면 그렇게 나란하게 있는 것이 끈이 끊어졌어요. 그럼 와르락 해가지고 그 구슬이 따로따로 풀어져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끈이 끊어진 구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채는 지금 달을 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표현하고 그랬는데 부채는 여름에 붙이죠. 부채는 여름에 붙여요. 그런데 가을 부채다. 그럼 어떤 거겠어요? 사람한테 버림받은 부채가 가을 부채예요. 여름에는 그렇게 부채 찾고 맨날 갖고 다녀도 가을에는 그 필요 없죠. 이제 그러니까 한때는 그렇게 아낌을 받고 그러다가 그냥 버림받게 되면은 그건 가을 부채다. 그래서 흔히 버림받은 여인이 이렇게 추선이다. 그런 비유를 써요. 너무 길어서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생략되고 그것만 볼 수 있는 옛날 한나라 성제 때에 반처별하는
반, 성이 반이고, 처녀는 장희빈, 희빈 이러듯이 그게 내명부에 있는, 직첩이에요, 말하자면. 처녀가. 그러니까 성에다가 이것도 계집여자 붙이고, 계집여자 붙여서 여자가 이렇게 되든가. 반처녀, 그래서, 이 성이 반이에요. 이 반처녀가, 자신의 신세를, 나중에 이렇게 노래한 시가 있어요. 바로 그 추선에 해당되는 거, 이게 원가행인데 제목이. 추선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이렇게 넉 줄만 한번 써봤어요. 출입 군회수. 이것은 소매수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옷감하고 관련이 있어요. 소매수자. 이건 품을 회자, 품회자. 그러니까, 임금의 품과, 이거는 동사로 하면은 품다가 되고, 명사로 하면 그냥 품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요. 임금의 그 가슴 품과 소매 속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치? 여름에는. 여름에는 뭐, 여기다도 금방 수시로 이제 붙일 수 있는 곳에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늘 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부채를. 그래서, 요 동자는 시에 있으면은 그럴 때마다 번번이 이런 부사예요. 그래서 그 품에 있고 출입할 때마다 흔들었다, 바람을 이뤄냈다. 그게 흔들려서 미풍을 발했는데, 이렇게 살랑살랑살랑 바람하면서, 임의 품속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두렵다 하면서 이렇게 결구가 나요. 버릴 기자, 버릴 연자. 상자 속에 버려져서 은정이 중도에 끊어질 것이 걱정이로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 원가행에서 추선을 말해서 버림받은 여인 뭐 해가지고 그래서 추선은 그렇게도 써요. 그리고 지금 절영주 이렇게 나왔죠? 끈영자. 이것은 지금 구슬을 깨어있는 끈이 끊어져서 마치 별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으로다가 형용을 했는데, 절영이라는 또 유명한 그 성어가 있어요. 절영. 이럴 때의 끈은 구슬을 깬 끈이 아니라 갓끈의 끈. 그 갓을 쓰고 날아가지 말라고 이제 묶어놓죠? 그 갓을 끈다. 예전에 그 오패 중에 춘추시대에는 초나라 장왕이 5패 중에 하나인데, 그 장왕에 얽힌 얘기예요. 당시에는 뭐 전쟁이 비일비재 했었으니까. 한 번은, 네? 어느 거요? 시요? 그래 볼까요? 네. 임금의 품과 소매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걸 흔들어서, 나를 흔들어서, 부채를 흔들어서 미풍, 살랑살랑하는 미풍을 냈는데, 바람을 냈는데, 기연, 다 이것도 버리다. 이게 쭉 이제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이 두렵다, 이렇게 기결이 돼요, 끝이. 이거는 다 역시 대나무죠?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까 세장 농자 있듯이. 이거는 상자 협. 상자 사. 네, 상자 속에 버려져서, 가을이 되니까 필요 없게 되잖아요. 상자 속에 버려져서 은혜로운 정이 중도에 끊어질까 걱정이라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그 추선이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한테 비유하게 되는 그 본래 원시가 이 원가행이 되겠어요.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절영, 끈을 절자하고, 초나라 장왕이 이제 한번 전쟁을 마치고 나서 승리를 해서 장수들을 위로하는 연회를 베풀었어요. 연회를 베풀어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그 후궁도 있고 해서 이제 장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는데, 한참 이제 거나하게 술 마시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다 꺼졌어요. 밤중에. 그러니까 한 장수가 술김에 그
왕이 총애하는 여자를 확 끌어안았어요. 그 깜깜하니까 뭐 누가 볼까 이러면서 평소에 사모를 했는지 어쨌든 확 끌어안았는데 그 후궁이 괘씸하잖아요. 그리고 깜깜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표시를 한다는 게 그 장군의 그 끈을 확 잡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나중에 불을 켜면은 모자를 안 쓴 사람이 이게 떨어져가지고 끊어진 사람이 이제 그 나를 이렇게 희롱한 사람일 거다 해놓고 이제 다 끊고 나서 왕한테 귓속말로 불을 켜기 전에 귓속말로 했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끈을 끊었으니까 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나마 위안을 하고 이제 그 분을 참고 있는데 불을 다시 다 켜고 불을 켜기 전에 다 이제 그리고 위안을 하고 있는데 왕의 그 대답이 뜻밖이었죠. 불을 이제 막 한창 이제 다시 불을 켜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불을 켜기 전에 왕이 하는 소리가 지금 이제 그대들이 이렇게 힘들게 와서 주연을 베풀고 있는데 모자 쓰고 옷 제대로 입고 그러면 어디 잘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다 오늘을 흥겹게 놀고 앞으로도 잘 싸우겠다는 사람은 다 가보시며 모자면 다 벗어라 그랬어요. 불을 켜기 전에. 그래갖고 다 장군들이 뭐 그런데 다 응하죠. 그래서 다 이제 벗고 뭐 이렇게 해서 간편한 차림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불이 켜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여자 안 왔다가 지금 막 그 가시방석에 있었던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살아났구나 했겠죠. 나중에 진나라하고 싸움이 있었을 때 그 왕이 죽게끔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군사 하나가 그렇게 막 나서서 왕이 목숨을 구한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좀 특이한 일이라 불러서 그대는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지도 않고 이렇게 출중한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느냐 하면서 했더니 이제 실토를 하겠다 그러고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전에 불 꺼진 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상대를 대하고 누구를 용서할 줄 알고 그러는 성어로다가 쓰이는 게 절영이에요.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딱 절영해가지고 역시 두 글자지만 성어로 잘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그러는 게 크게 보면은 그게 다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라 또 나한테도 큰 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계로다가 쓰는 게 절영. 그 두 구마저 더 해볼까요? 운작 천층봉이요. 홍의 백척교라. 추엽 상전낙이요. 추나 우후홍이라. 구름은 천층의 봉우리이다. 이렇게 되죠. 작자. 천층복. 구름이 많아서 켜겹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그 많은 계단 층층이 있는 봉우리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무지개 홍자인데 무지개는 백자나 되는 다리이다. 무지개가 그 어떤 육교보다도 길겠죠? 무지개가. 그러니까 백자나 되는. 이것도 일백백자, 일천천자 쓰는 것 마찬가지로 아주 긴 백자나 되는 다리교자, 다리이다. 추엽 상전낙이요. 가을 잎은 설이 앞에서 떨어진다. 이 말은 벌써 설이 오기 전에 가을 잎들은 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또 이런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새 잎이 돋아나는 그런 신진대사가 또 이 우주의 큰 변화예요. 춘화 우후홍. 또 봄에 꽃이 또 마냥 예쁘게 활짝 피어 있나요? 그렇지 못하지요. 봄꽃은 비 온 뒤에 더 붉어지면서 이것은 지게 마련인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변화인 거예요. 일정한 것은 없어요. 다 무상이지. 일정한 것은 없어요.